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에 성공한 자유한국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공격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은 한국당의 공세를 농담 섞인 말로 전천후 비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분위기는 내년에 정부가 쓸 예산의 방향을 설명하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부터 읽혔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도 대통령의 이름이 불렸는데 비판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걸까요? 다소 묘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탈세, 영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보십시오. 사회주의 중일수록 노동공동 성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구독하세요. 보십시오. 조국 장관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든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서도 법은 개혁하는 법들이 좀 계속가 되어 있죠. 편적으로 한 번씩 하시죠. 다른 행정부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해가지고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면 더 대통령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정통으로 비난을 하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도에 프랑스를 방문했어요. 이 발시 총리가 그래요. 개혁을 좀 같이 하고 싶다. 특히 노동개혁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됐다 하는 것을 불란서 총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7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2010년도에 와서는 우리 프랑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작성된 이른바 계엄령 문건 원본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증인이 공개한 문건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은 누가 불렀을까요? 임태훈 증인.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준비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다음 날 2월 18일 날 기무사 내 계엄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구성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했죠. 네,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다. 삭제됐습니까? NSC의 한교안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신데 당시 NSC가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서 이것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개헌 문건 필요하신 의원들만 드리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한테는 배분 않겠습니다. 예. 그건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 왜 위원장이 그런 말을 얘기합니까? 위원장이 자, 지금 안타고 봅니다. 자, 의원님들 자정하시고요. 지금 그런 문건이니까 위원장이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위원장이 말씀.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이 개헌 문건 자체가 비밀 문건이었는데 그걸 함부로 공개해가지고 잘못하면 국회 국방위원회도 지금 말해줬을까요? 예배한 그런 개헌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범인을 좀 그게 기밀이 아닙니다. 그럼 군사 쿠데타를 갖다가 보호하는 세력이나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재판을 하고 있자서 나왔어요. 그게 쿠데타로 기소를 했어요. 전 경찰은 왜 도망가요? 왜 입국배에서 해명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개별위원들이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받으면 돼요. 개별적으로 받으면 될 거야. 그걸 가지고 뭐 위원회 차원에서 해라 그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전 주세요. 아니 저도 좀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자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하고 숨이 막혀서 얘기가 잘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저 홍콩 같이 될 뻔했습니다. 홍콩 같이. 공당의 당 대표까지 거기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거론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명예훼손을 지금 증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한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은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명은 시에서 논의됐을 가능성만 얘기했지. 네, 의원님, 의원님. 그러니까 입증은 한교안 대표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정말 역대급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비밀 문건 유출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제가 또 비밀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역대급 증인 사건이 아닐까. 철저하게 국방부와 관련 부서, 기무사령부 버닝썬 사태는 연예계와 경찰의 권력 유착 의혹까지 더해져 심각성을 더했지만 지지부진한 수사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최초 신고자가 출석했는데 권력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의 증언을 듣기 위한 설득과 회유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대로 넘어가면은 앞으로 좀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를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밝혀 나가고 있는데도 점점 더 큰 권력들이 저를 이제 회유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들을 저는 계속 느꼈습니다. 네. 김상교 총무인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힘들었죠. 여당 의원의 회유 사실을 폭로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이용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지난번 그 말을 하시죠, 그죠? 함축적으로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당 의원과 또 시민단체 인사가 소개한 내부 고발자 모임은 무엇입니까? 예, 주기적으로 그 모이는 비밀 모임이라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왔다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가지 않은 날 제가 그 자리를 소개시켜줬던 사람에게 그렇게 전화가 와서 민정실 사람이 왔었다. 이 모임에서 어떤 발언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는 직접 있지 않아서 그날은 그러니까 못 윤 들었습니다. 총경이나 버닝썬 관련 발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들었고 예. 이렇게 사건을 계속 키운 게 대단하다. 근데 안타깝다. 자, 그 직원이 민정수석실 또는 청와대 뜻이나 의중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제2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직원도 함께 있었습니까? 그날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지. 민정수석실 직원이 참고인에 대해 특별히 말한 건 없었습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거기. 아, 참. 참고인을 당시 찾아온 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을 때린 사람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순실 조카가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때린 사람이 최순실 조카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수차례 목격자가 있다, 맞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게 진짜라면은 이제 증명을 해달라, 좀 사실을 자.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언급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좀 앞으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좀 두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닌데. 자, 좋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임기 도중에 정권이 교체됐죠. 의원들 대부분이 2년 정도는 여당, 또 나머지 2년 정도는 야당 의원으로 활동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 회의장에선 이런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부분에서 자, 잠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에 제출하는 우리 민부론 분석 자료는 한국당에 제출 못하죠? 의원님, 그거는 내부 검토 자료이기 내부 검토 때문에. 자료인데 민주당은 괜찮고 한국당은 안 됩니까? 한국당에서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으면은 그걸 우리가 받아보고 옳은 방향을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잘못된 거는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아니요, 토론하는 거는 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기사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아마 민주당의 건넨 자료에 똑같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우리 당 이재용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변명해 보세요. 자신 없이 제출 못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변명을 갖고 해야 돼. 의원님, 그러면은 저희한테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Q&A를 다 내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님,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재부 공무원으로 일하셨죠? 네. 그때도 아마 당정협의를 하셨죠? 그때도 보면은 아마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드셨죠? 그때 우리 야당에서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다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부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려운 거는 저는 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게 아직도 여당으로 알고 무슨 기재부를 이렇게 하는 거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당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야당입니다. 지금 오늘 국정감사 받고 있는 가장 주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친 의사 표현을 좀 제거해달라는 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뛰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번번이 지난번에 상임위한테도 그랬고 국감장에 있고 외부에서 국감장에 물품이 들어오는 거는 반입되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충분히 지금 기자들이 다 찍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위법 상태가 지금 지속되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뛰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예? 그 누가 붙였어요? 예? 예, 상대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전에 야당일 때 붙었을 때는 아마 한 시간도 아마 안 붙였을 것 같은데. 국회 국정감사장에 실제 사람 크기와 비슷한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인형을 갖고 온 의원의 의도는 시각적 효과로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함이었겠지만 굳이 그 인형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형을 동원해 제시한 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굳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얼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얼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은 돌해서 그 스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형. 한 1초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예, 내리세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에 지금 수입을 통과를 했어요. 최근에 한 수입업자가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6월 달에 최종 심의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한 건이죠, 한 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관세청이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 부분 또 국민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적 표현물이나 이런 거라면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관세청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리얼돌이라는 건데요. 저도 실물로는 오늘 처음인데요. 실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처음입니다. 네. 제가 느낌으로도 사람 피부가 흡사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리얼돌에 인공지능까지 개발해서 인공지능 즉 AI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국가에서는 이것을 규제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부처에서 이걸 준비하는지 아무도 주무부처라고 나서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공산품 아니겠습니까? 공산품의 수입이란 유통 그리고 제조 판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자부가 주무부처로 보이는데 산업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세계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저희 정부 측에서는 현재 규제적인 면에서의 검토는 있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업적 검토와 산업적 지원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리얼돌이 산업이라 할 수 있을지 참 리얼돌을 앞에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한동안 잘 눈에 띄지 않았던 한일 관계 이슈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있었던 주요 뉴스 요일별로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A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